안녕하세요. 하이퍼플로우 AI 소개 시리즈의 다음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하이퍼플로우에서 플로우 그래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에이전트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다룰 것입니다. 에이전트형 애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여러 LLM을 워크플로우에 조직하여 각자가 더 큰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들은 할당된 역할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를 에이전트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LLM이 요청된 이미지를 생성하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그 이미지를 검토하여 개선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두 에이전트 콘텐츠 생성 플로우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 프롬프트는 이미지 생성 LLM으로 다시 전달되어 개선된 버전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사용자가 만족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자, 새로운 플로우 그래프를 만들고 편집기에서 열었으니 이제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비디오에서 플로우 그래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노드를 추가하려면 노드 트리에서 드래그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두 개의 LLM 호출 노드, 이미지 생성기와 이미지 검토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초기 이미지 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편집기에서 오른쪽 클릭 메뉴로도 노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에이전트에게 이미지를 보내는 이유와 원하는 바를 알려주는 지시사항도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시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이퍼플로우가 처음 드롭한 노드를 시작 노드로 설정했는지 확인하세요. 하지만 사용자 입력을 먼저 받도록 입력 노드를 시작 노드로 설정하세요. 이제 플로우는 먼저 사용자 입력을 받고 그 다음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검토한 후 다음 개선을 위해 다시 생성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대로 두면 무한히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루프 컨트롤러를 추가해 최대 반복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의 출구 커넥터는 루프 계속이고 하단 커넥터는 루프 종료입니다. 계속 출구를 이미지 생성기의 입력 커넥터로 연결해 봅시다. 루프 횟수를 3번으로 설정해 봅시다. 매개 변수에 마우스를 올리면 잠금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는 IDE 개발자 모드에서 하이퍼플로우를 사용할 때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것은 매개 변수를 잠그고 잠금 해제하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잠금 해제된 상태로 남아있으면 흐름이 해당 노드에 도달할 때마다 IDE가 멈추고 개발자가 값을 조정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매번 다른 설정을 시도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흐름 그래프가 멈추지 않고 노드를 실행하려면 매개 변수를 잠가 노드를 사전 설정으로 만드세요. 지금 이 노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긴 매개 변수는 회색 음영이 있으며 잠금을 해제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제 흐름이 이 루프를 3번 실행하고 멈출 것입니다. 곧 사용자가 루프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입니다. 이제 이미지 생성기 노드의 역할을 설정해 봅시다. 노드의 기본 매개 변수 중 몇 가지가 잠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드가 채팅 또는 텍스트 생성 노드로 설정되어 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고 이미지 생성기로 만들어 봅시다. 비디오와 오디오도 만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퍼플로우는 완전한 멀티모달 AI 개발 환경입니다. 이미지 생성으로 전환하면 여기 아래에 사용 가능한 LLM 서비스가 이미지 생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업데이트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 흐름을 연결해 봅시다. 초기 이미지 요청 프롬프트는 생성기 LLM의 사용자 입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성된 모든 미디어는 생성된 콘텐츠 출력 커넥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뷰어 LLM의 콘텐츠 입력에 연결합시다. 리뷰어 LLM의 지침은 지침 커넥터로 들어가고 생성된 개선된 이미지 프롬프트는 생성된 응답 출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음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로 다시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결하려고 하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하이퍼플로우 릴리스에서는 데이터 플로우 입력 커넥터의 하나의 입력 소스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릴리스에서는 여러 입력을 허용하도록 개선될 예정이지만 지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력 병합 노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을 조금 변경하고 이를 추가해 봅시다. 이제 원래 사용자 프롬프트가 병합 노드의 입력 1로 들어가고 생성된 새로운 프롬프트를 입력 2에 연결합니다. 입력 병합 노드는 매우 유용하며 이후 비디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최근에 들어온 데이터를 데이터 출력 커넥터로 전달합니다. 먼저 원래 사용자 프롬프트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후 루프에서는 리뷰어 LLM이 생성한 최신 이미지 프롬프트가 전달됩니다. 이제 이미지 생성 LLM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므로 특별한 지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뷰어 LLM에게는 작업 방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 프롬프트를 이미지 요청으로 간주하고 제공된 이미지를 사용자의 원래 요청 프롬프트와 비교하여 분석한 후 DALI3에 대한 자세한 프롬프트 형태로 개선 제안을 생성하십시오. 제공된 이미지의 구조와 내용을 반드시 반복하지 말고 원래 프롬프트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변형을 시도하십시오. 자세한 DALI3 프롬프트만 출력하고 다른 코멘트나 비평은 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이를 잠금 처리합시다. 하지만 이 지침을 실험해 보고 싶을 가능성이 큽니다. 효과적인 지침 작성은 생성형 AI 앱을 잘 작동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측면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모범 사례를 다루는 일련의 비디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하이퍼플로우 그래프의 또 다른 고급 측면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이는 나중에 비디오에서 더 자세히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경우 지침 노드와 같은 일부 데이터 공급 노드가 보라색 선으로 프로세스 흐름에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순수 데이터 노드라고 하며 입력 데이터를 공급하는 노드에 의해 필요할 때 실행됩니다. 리뷰 LLM 노드가 실행될 때마다 데이터 입력에 연결된 모든 순수 데이터 노드에게 자동으로 실행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 데이터 노드가 서로 연결된 체인이라면 동일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하이퍼플로우는 동일한 그래프에서 혼합 데이터 흐름과 지시된 프로세스 흐름을 지원하는 매우 고급스럽고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뷰 LLM의 지침에서 사용자의 원래 요청을 참조하도록 요청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그것도 제공합시다. 출력 데이터 커넥터는 필요한 만큼 다른 노드의 데이터 입력 커넥터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동 배선 배치가 잘 작동하지만 이 경우처럼 배선이 어디로 가는지 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이처럼 커넥터 레이블을 클릭하여 데이터가 가는 모든 위치를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자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병합기의 입력과 리뷰 LLM의 프롬프트 입력으로 모두 전달되어 사용자의 초기 요청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선의 중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나타나는 이동 화살표를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배선이 완료된 후에는 종종 배치 조정을 통해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좋아요, 거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실행 전에 노드 매개 변수를 다시 확인하고 추가 설정이 가능한지 봅시다. 사용자 입력은 좋아 보입니다. 병합 입력은 최신 데이터에 따라 텍스트를 구문 분석하고 있으며 병합 입력은 2개만 필요합니다. 원하는 만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그겠습니다. 다시 변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기 상단에 모든 매개 변수를 한 번에 잠글 수 있는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기 호출, 모델로 오펀AI와 DALI3를 선택합시다. 빨간색 윤곽선은 설정해야 하는 매개 변수를 나타냅니다. 다른 매개 변수는 유용한 기본값이 있거나 잠겨 있습니다. 미디어 생성 모드에서는 생성된 미디어가 프로젝트의 자산 저장소에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으며 여기에서 식별 태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의 멋진 이미지라고 해봅시다.
리뷰어 LLM은 채팅 모드에 머물며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을 선택합시다. 예를 들어 오픈AI GPT 4.0을 선택하고 잠깁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시작하면 모든 매개 변수를 잠갔기 때문에 3번의 루프 동안 자동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각 루프마다 수정된 이미지 프롬프트를 확인하려면 일시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에이전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여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를 선택해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합시다. 이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플로우 그래프가 해당 노드에서 멈추고 우리가 재개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챗봇에서 실행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챗봇에서 실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에 하이퍼플로 IDE 테스트 챗봇이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개발자 모드에서 실행 중이므로 매개 변수 패널과 실행 세션 로그를 이전과 동일하게 볼 수 있어 테스트 챗봇에서 사용자처럼 상호작용하면서 플로우 그래프가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 패널은 테스트 챗봇이 실행 중임을 알고 초기 입력 프롬프트를 제공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미지 요청을 입력해 봅시다. 예를 들어 빨간 코트를 입고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애니라고 해봅시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노드에 매개 변수가 잠겨 있으면 루프 컨트롤러가 멈출 때까지 플로우 그래프는 계속 실행됩니다. 이미지 생성 노드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했기 때문에 하이퍼플로는 그 지점에서 단일 단계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상단의 단계 컨트롤러 버튼이 표시되고 세션 로그에 다음 단계 대기 중이라고 표시됩니다. 단계 버튼을 누르면 일시 중지된 노드가 실행되고 다음 노드에서 멈춤으로 세션 로그의 정보를 단계별로 확인하면서 플로우 그래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 버튼을 누르면 다음 리다 입력 브레이크 포인트 또는 플로우 그래프 종료 지점까지 다시 실행됩니다. 여기서 머지 임포트 노드의 출력은 가장 최근에 본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초기 요청입니다. 다음번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텝을 눌러서 이미지 생성 요청을 DALI3에 보낼 것입니다. 이미지 생성에는 보통 10에서 15초 정도 걸립니다. 네, 첫 시도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제 하이퍼플로는 다음 단계의 인스트럭션즈 노드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프로세스 흐름 라인은 다음 콜 LLM 노드로 이동합니다. 그 이유는 인스트럭션즈 노드가 순수 데이터 노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입력이 필요한 노드에 의해 실행됩니다. 그래서 콜 LLM 노드로 넘어갔지만 그 노드는 인스트럭션즈 입력을 요구했고 하이퍼플로가 다음 단계로 실행했습니다. 참고로 하이퍼플로는 순수 데이터 노드를 필요할 때만 실행합니다. 노드가 프로세스 흐름에 연결되어 있다면 하이퍼플로는 적절한 시점에 실행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필요할 때만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경우 노드 실행 순서를 정확히 제어할 수 있지만 순수 데이터 공급 노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배선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하이퍼플로의 순수 데이터 흐름 기능은 완전히 완성되고 재기적입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흐름 없이 전체 그래프를 구축하고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노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순수 데이터 노드는 필요시 실행됩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뷰 노드는 이제 인스트럭션즈 노드의 지침, 생성기 LLM의 이미지, 원래 사용자 요청을 검토합니다. 세션 로그의 복합 프롬프트 디스플레이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리뷰가 생성되어 세션 로그에 표시됩니다. LLM은 프롬프트를 확장하고 약간의 창의성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개선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이퍼플로는 계속 진행되며 이미지 생성기로 다시 돌아가고 중단점이 여전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멈춥니다. 이제 병합 입력 노드의 출력이 실제로 가장 최근에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정된 프롬프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프롬프트에 DALI3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펭귄이 정말 더 행복해 보이네요. 좋아요. 여기서 중단점을 해제하고 계속 버튼을 눌러 나머지 루프를 중단 없이 실행해 봅시다. 더 많은 이미지를 생성하고 결국 최대 루프 수 제한 때문에 실행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션 로그를 검토해 봅시다. 모든 단계가 실행 분석을 위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려면 오른쪽 클릭 후 이미지 저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행이 끝날 때 사용되지 않은 제한된 프롬프트가 있었음을 주목하세요. 그 루프는 아마도 이미지 생성 후에 끝났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빠르게 수정해 봅시다. 하지만 루프 카운터 대신 사용자가 계속 수정할지 결정하도록 합시다. 추즈 패스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노드는 흐름을 분기하고 사용자가 선택할 버튼을 표시합니다. 추즈 패스 노드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계속 진행하거나 멈추기. 지금은 간단하게 해봅시다. 상단 출구 커넥터는 계속 진행 경로입니다. 하단 커넥터는 멈추기 경로입니다. 사용자가 멈추기를 선택하면 이 커넥터에서 프로세스 흐름이 중단되어 전체 플로 그래프가 멈춥니다.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개발 패턴이 될 것입니다. 플로 그래프를 만들고 실행하며 세션 로그를 분석하고 편집기로 돌아가 흐름 설계를 개선하고 프롬프트를 조정한 후 다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제 과정의 예로 사용자가 두 LLM과 상호작용하여 추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흥미로운 변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변형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페이지로 돌아가서 선택해 봅시다. 이 모드를 빠르게 둘러보면 사용자가 제한을 입력하거나 자동 정제 루프를 계속 돌리거나 중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을 보여주는 추즈 패스 노드를 업그레이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제 옵션은 이 경로를 따라 사용자의 제한을 요청하고 이를 원래 요청과 함께 데이터 트랜스포엄 노드로 전달하여 두 가지를 간단한 템플릿으로 혼합하도록 설정합니다. 따라서 검토 LLM은 입력 2로 들어오는 원래 요청과 입력 1로 들어오는 사용자의 새로운 제한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데이터 트랜스포엄 노드는 매우 강력하여 사용자 정의 파이산 코드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곧 비디오로 제공할 것입니다. 계속 진행 경로는 사용자의 제한 입력을 우회하여 이 머지 임포트 노드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 노드는 경로 선택에 따라 원래 요청이나 혼합된 요청을 새로운 제한으로 전달합니다. 이 플로 그래프 모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제공할 테니 직접 시도해 보세요. 이 비디오를 마무리하면서 하이퍼플로 AI로 거의 모든 종류의 AI 워크플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다른 비디오에서 더 많은 것을 탐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